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 소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되면서 동벼락 맞게 됐어요. 3조, 그러니까 30억 달러 더 자산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하고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매체에 따르면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그러니까 디워액이 최근 주주총회를 열어서 트루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하고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는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임수 기업은 까다로운 기업 공개 절차를 우회해서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 승인으로 합병이 완료된 만큼 디웨 트럼프 이니셜을 딴 종목 코드 DJT, DJT로 월요일부터 이렇게 뉴욕 증시에 거래될 전망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TMTG하고 합병을 추진해 왔죠, 디웨이. 디웨은 이후 규정 위반 뭐 이런 문제로 당국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디웨이. 그래서 올해 들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2024년. 그래서 트루 소셜의 연이은 그런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디웨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뭐 보수 진영이 이제 트루 소셜 많이 사용하죠. 트루 소셜의 디웨 기업 가치는 약 55억 달러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보유한 60% 지분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0억 달러. 그래서 이만큼 이제 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트럼프는 뭐 이래저래 뭐 안 그래도 돈 많은 대선 후보인데 뭐 이걸로 인해서 더 이제 현금 파워도 더 강해지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따라서 각종 사법 리스크 비용으로 재정 위기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재정난이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6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경영진으로부터 이렇게 면책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돈은 건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4억 5,400만 달러 이상 자금을 공탁해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 러티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그렇게 트럼프한테 벌금을 부과했죠. 사실상 벌금이죠.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인사재판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이제 4억 5,400만 달러 벌금 부과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공탁금 내는 게 불가능하죠. 4억 5,400만 달러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안 내죠, 대부분.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식이 계속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당선되면은 이제 좀 더 오르긴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이제 높아지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에 비해서 그러면은 좀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올해 벌써 이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럼 나스닥에서 이제 거래가 될 건데 DJT라고 합니다. 티커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뉴럴링크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 뇌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학자 9명하고 손잡고 뉴럴링크를 시작했죠. 기사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컴퓨터 두뇌 인터페이스 회사인 뉴럴링크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사지마비가 있는 29살 남성이 이 장치를 통해 온라인 체스 그리고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최초의 인간 뇌 임플란트 사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빅뉴스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영상인데요. 그래서 그 머리만 쓰고 이렇게 체스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뉴럴링크 환자 이제 노랜드 알바라는 사람인데 X에 게시된 짧은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이 매우 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체스를 이렇게 두는 그런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미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세상을 바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 이전에 동물 실험을 둘러싼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장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한껏 부각시킨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체스를 둔 겁니다. 예.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치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타임 매거진에서 이제 다룬 건데요. 오바마가 굉장히 지금 조바심이 많이 나고 있다고 그런다. 바이든이 질까봐. Nervous Obama to Biden, you're blowing this and Trump can win. 이러다 망한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바이든하고 오바마가 별로 안 친하다고 그래요. 오바마가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지명한 건 맞지만 2008년 대선 때. 하지만 바이든 입장에선 자기가 상원에 더 오래 있었고 정치 생활을 더 오래 한 베테랑인데 이런 햇병아리가 바로 대통령 된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급진 좌파 정책을 바이든이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급진 좌파 정책을 펼친 거 여러분께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자기가 더 진보 아이콘으로 더 뜨기 위해서 오바마보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타임 매거진 표지예요. 스톡 이러면서 타임 매거진도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타임 매거진으로 안 보죠. 사람들이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타임은. 자, 그리고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이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데가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제일 중요하죠. 이 4개주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인에서 다 앞서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제 조 바이든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앞서고 있죠. 특히 무소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53대 47.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소속. 네바다에서는 트럼프가 6포인트 앞서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8포인트나 앞서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52대 46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게 무소속 상대로 여론조사예요. 미시간에서도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유권자 대상으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 인터뷰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케타민을 복용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케타민은 얼마 전에 그 프렌즈 공동 주연 배우였던 매튜 페리가 사망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 이걸 통해서 뭐 치료받는 사람들도 꽤 있나 봐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벌써 케타민 비즈니스가 31억 달러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트럼프 며느리이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예, 라라 트럼프가 이제 노래 가수 데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글도 낸다고 합니다. Anything is Possible이라는 노래가 이번 주 금요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노래가 나올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스타 프로듀서들하고 함께 만든 것 같습니다. 지미 코지어, 데니 키스, 그리고 DJ 퓨즈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 유명 팝스타들하고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켄드릭 라마르,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리하나, 케이티 페리, 뭐 존 레전드 이런 가수들하고 많이 활동을 했던 프로듀서 같습니다. 예. 그리고 라나 맥다니엘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죠. 공화당 전국위원장이 전 위원장 라나 맥다니엘이 이제 MBC 뉴스에 이렇게 고용이 됐다는데 지금 그 뭐 척 타드 이런 급진 좌파 농객인 척 타드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라나 맥다니엘이면은 약간 기득권 진영인데 왜 반대하는지. MBC니까 그러겠죠. MBC. 예. 오죽하면 MSDNC라고 그럽니까? 라나 맥다니엘조차 2020년 선거 때 문제가 있었다. There were problems.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래도 유튜브 할 말이 있나요? 자, 그리고 새로운 정부 지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에 이렇게 프라이드 깃발, LGBTQ 깃발 개양 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웬일로 여기에 서명했느냐. 왜냐하면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그래서 일단 사인을 했는데 이게 다시 뒤집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 채널에서 이렇게 원스피러시
코너를 컨스피러시 채널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재밌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주 방위군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지금 바이든 정부 아래 거의 근 1,0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는 81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37개 주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로 봐도 뉴욕을 빼고 가장 많은 인구가 들어온 거예요. 보십시오. 이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렉 애벌 주지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마르사 비니얼, 워싱턴 DC, 뉴욕, LA 쪽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난민들을. 왜 우리 텍사스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상원 의원 자리 후보 자리를 두고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하고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오는 6월 4일 민주당이 연방 상원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뉴저지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사실상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이죠. 태미 머피 여기 지금 보이십니다. 그 태미 머피는 SNS X에 올린 영상에서 연방 상원 자리를 향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진실하고 사실에 따라 선거운동에 임했다. 하지만 이 선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이 지속됨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머피는 사실 초반부터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정치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남편인 머피 주지사 후광덕을 봤다는 그런 우려를 계속 겪어왔죠. 그래서 The Hill 의회 매체 The Hill은 카운티 당 지도부들이 그동안 머피 후보에게 보냈던 지지를 김 후보에게 돌릴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뉴저지주 민주당은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표용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모아놓고 나머지 후보들은 간격을 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카운티 라인 배정 방식은 카운티마다 다르고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당대표 지지만으로 투표용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예, 이런 제도는 문제라고 여긴 김 의원이 지난달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채택한 뉴저지주 19개 카운티 선거관리 커미셔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머피 후보가 오랜 기간 거주한 뉴저지 중부 맘머스 카운티 민주당 당원대회에서 실시된 투표에서 265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181표에 그친 머피 후보를 제치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상원 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이집트 정부하고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넨데스 의원은 당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 21일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독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좀 중도 쪽이에요. 앤디 김은. 자, 그리고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 경관 출신이죠. 뉴욕 PD, NYPD 출신. 에릭 애덤스가 남쪽 국경에 가지 않겠다고 그런다. 너무 위험해서. 원래 계획했다가 취소했어요. 텍사스주 엘파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자,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1조 2천억 달러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서 축출 위기에 이렇게 지금 놓였는데 뭐 축출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만들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존슨 의장 해임을 거론하면서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칩 로이 연방 하원 의원 이제 공화당 텍사스주 쪽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바닥에 놓고 국경을 확보하지 않으면 의사당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난 존슨 의장이 실수했다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존슨 의장은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지난 20일 자정을 2시간 넘겨서 1조 2천억 달러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상원은 다음 날 23일 예산안을 곧바로 처리했고 바이든이 예산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LGBTQ 프라이드 깃발도 날리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건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양보를 한 거죠. 어쨌든 작년 10월 시작된 올해 정부 재정 예산안 처리 논의는 약 반년이 지나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안보 예산안은 처리되지 않았는데요. 백악관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그간 국경 통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계속 갈등할 것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 갈등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조지아주죠.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그래서 지난 22일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지난해 9월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당 소속인 케빈 머카르티 당시 하원 의장을 해임한 데 이어서 또다시 같은 당 소속인 의장 축출 시도에 공식적으로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존슨 의장의 입장을 들은 뒤 해임 여부에 대한 찬반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존슨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950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안을 적극 처리한다면 공화당의 해임 시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원이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이크 존슨 의장을 비롯해서 보면은 286대 134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원 185명이 찬성했고 공화당원은 고작 101명만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진영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이번 예산안을. 랜드 파월 켄터키주 연방 상원의원이 이제 그 earmark 그러니까 지역구 쪽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무기 지원 예산 때문이 아니라 이민 정책 관련 예산 그리고 국방부 내 성소수자 지원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랜드 펄 의원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벌어낸 세금을 개별 의원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다. 이 수치스러운 예산안들을 봐라. 그러면서 논란이 될 만한 예산안 16개를 자체 선정을 했습니다. 공개한 안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시마 및 조개류 종묘장 건설을 위해 지역 대학교에 200만 달러 지원. 매사추세츠주 고급 휴양지 마르서스 비니어드 병원에 170만 달러 지원.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그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용 예산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네티즌들이 투표를 통해 최악의 예산안으로 꼽은 게 바로 이겁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노인 LGBTQ 그러니까 시니어 노인들 LGBTQ 단체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100만 달러 지원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민주당 존 페럴맨 상원의원도 이달 초 지역구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성소수자 단체에 100만 달러 지원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이곳에서 성소수자가 한 스트립쇼 이런 부적절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 범죄 대응을 위한 지출에는 반대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거액을 펑펑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 보면 이제 그 랜드 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왜 마르사스 비니어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느냐. 마르사 비니어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강남 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의회 전문 매체 롤컬에 따르면 자체 추산 결과 2024 회계연도 기준 쪽지 예산 규모가 1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나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인데요. 해마다 선정성 논란을 빚었죠. 서울 퀴어 컬처럴 페스티벌, 문화 축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가 올해도 서울 광장에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퍼레이드 장소가 다른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게 벌써 이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이제 LGBTQ 그런 문화가 넷플릭스 보면은 이게 막 여고생들끼리 키스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들어가요. 여중생들. 예. 얼마 전에 뭐 길복순인가요? 그 영화 보면 그렇고 전도연 주연. 그런 메시지를 강제로 넣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제작하는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게 없는데 미국 넷플릭스는 미국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작하는 그런 영상물들 보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어떤 일본 드라마 하나 봤는데 그거는 완전히 이제 그 30대 여교사가 15살밖에 안 된 남자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것도 해피엔딩으로 끝낸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그 소아성의 메시지도 계속 꾸준히 끊임없이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위는 작년에도 서울광장 사용이 무산되자 장소를 을지로 2가 일대로 옮겨서 행사를 강행했었는데요. 조직위는 올해 서울 퀴어 축제 개최를 6월 1일로 확정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 신고서를 15일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서는 6월 첫 주말에 대한 서울광장 사용을 결정하기 위한 조정회의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 벌써 이게 문화가 쫙 퍼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뉴스를 보면 미국처럼 아직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커피 체인 스타벅스 머그잔 44만 개가 열 화상 위험에 따라서 리콜 조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2023 스타벅스 홀리데이 선물 세트에 포함된 메탈릭 머그잔에 대해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거나 뜨거운 액체를 채우면은 과열되거나 깨져 화상이나 열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데 따라서입니다. 43만 500개, 43만 500개에 대해 지난 21일 리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머그잔은 스위스 식품 기업 네슬레에서 생산됐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마트, 타겟 같은 도소매점에서 겨울 한정판으로 $10, $13, $20에 그렇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아주 뭐 슬픈 일이 있었죠. 지난 20일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의 크로코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일당 테러로 러시아 당국은 최초 당초 테러로 13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4명 늘어나면서 137명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지금 133이지만 137로 이렇게 늘어났대요. 또한 사망자 중 62구 신원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수사관으로 꾸린 조사위원회는 공연장에서 AK 돌격 소총 2정하고 탄약 4세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탄약이 담긴 통 500개 이상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목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지금 뭐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아니야 우크라이나 아니야 뭐 저기 아이시스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가 볼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의심하면서 또 인포워스 여론조사 보면은 그 이제 미국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한번 볼까요? 누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1위가 CIA예요. 69% 나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8%, CIA가 아이시스가 8%, 우크라이나가 16%. 우크라이나하고 CIA는 뭐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거의 85%가 CIA나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한편이 되면서 우리들은 아니야. 그리고 테러 배후 책임을 놓고 지금 신경전 양상입니다. 뭐 푸틴 입장에서는 CIA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의심을 할 것 같아요. 뭐 아이시스 갑자기 무슨 아이시스입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도주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쪽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책임론을 지금 거론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잔혹한 키이우 정권이 테러리스트를 고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까? CIA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아이시스? 갑자기 아이시스예요? 아이시스인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증시를 이렇게 계속 이끌고 있죠, 랠리를. 앞으로 계속 더 이끌 수도 있다. 예, Big tech stocks are back. They can carry the market even higher. 이렇게 전하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장이 뜨거울 것 같습니까? 이게 장이 계속 이렇게 어, 뉴욕 증시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뜨거우면은 현직 대통령한테 유리할까요? 트럼프한테 유리할까요?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덕분에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이거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죠. 바이든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